그러면 이제 우리의 세컨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했으면 하는데, 일단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좀 생소한 단어예요, 저도. 그렇죠. 네. 노마드? 뭔 뜻이야? 무슨 뜻인지는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노마드라는 뜻이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예, 유목,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유목민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냥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이제 뭐 시간과 장소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고 디지털 기기들, 뭐 디지털 장비들 이런 걸 몸에 갖추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아,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족이다. 그쵸, 그쵸. 아, 네. 이런 식으로 부른다. 네. 그러면 자유롭게 떠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게 굳이 약간 재택근무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쵸. 재택근무는 어떻게 보면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재택근무랑 뭐 어떻게 보면 뭐 주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남성분들도 집에서 어떻게 뭐 업무를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인데,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는 내가 컴퓨터 노트북을 들고 해외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소속해 있지 않고 이제 뭐 계약직처럼 어떤 건건별로 프리랜서처럼. 그쵸? 맞아요. 요거는 좀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나 뭐 웹 디자이너 하신 분들 뭐 그런 식으로 건건이 약간 계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제일 부러운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아, 요즘 안나님이 퇴사 충동이 계속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제주도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살짝 붕 떠가지고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책이랑 인터넷이랑 사이트랑 막 뒤져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뭔가 9 to 6라는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 말고 좀 자유롭게 내가 편하게 뭐 비치 가서 일하든 아니면 카페 가서 일하든 뭔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들어요. 저희도 하루 종일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굳이 여기서 앉아 있어야 되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긴 들어요. 맞아요. 아니, 물론 우리는 이제 뭐 특성상 아닌 산업군들도 있겠지만 전산실이랑 바로 밀접하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거기에 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처리하는 일의 대부분을 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왕왕 하긴 해요. 맞아요. 저는 그게 꼭 회사에 있어야만 업무 능률이 최고치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뭐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시원한 바람도 쐬고 하면서 혹은 뭐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시면서 일을 했을 때 더 능률이 잘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디지털 노마드 얘기가 나온 김에 드는 생각이,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이 좀 되게 공간이 협소해요. 지금 뭐 사옥을 좀 짓는 관계로 지금 일단 어쩔 수 없이 다닥다닥다닥 그쵸. 아주 그냥 붙어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서두에도, 오늘 방송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까칠했었거든요. 짜증나죠? 짜증 정도가 아니라 사리를 몇 번 느꼈어요. 살이. 진짜, 아니, 우리 사무실에 유독 이렇게 좀 민폐 끼치는 캐릭터가 한 분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명 이상이다. 한 명 이상인데, 아무튼, 민폐 캐릭터들이 있어요. 전화를 이제 워낙 좁은 공간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면, 요번 여름에는 진짜 중간에 2번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띠,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진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가니까, 그치.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내가 나갔죠. 맞아. 아쉬운 사람이 나가야 돼. 내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고 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범위의 디지털 노마드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사무실 내에서. 그러네요. 아예 하루는 이제 제가 기한을 써야 되는데 너무 떠들어대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좀 안 되면은 사무실 내에서 이어폰을 꽂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듣고 하는데 잔잔한 거 들으면서 그냥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는 듣는 것보다 음악 소리가 나와서 훨씬 낫지.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와. 이어폰을 뚫고 들어오더라고. 강한. 이 양반 복식 호흡하나 봐. 발성이 남달라. 데시벨이 엄청나신가 보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몇 개 되지도 않는 회의실을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여기서 뭐 2층 회의실이 있다, 3층 회의실이 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루는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치는 더 좋아, 그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뭐 뜻하지 않게 디지털 노마드 역할 비슷한 걸 한번 해보긴 했는데 회사 내에서. 근데 사실 지금 회사 내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공간은 이미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어요. 저도요. 네, 많이 느끼긴 해서 사실 뭐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요즘 다 원격과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결심.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결심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지방 넘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문지방 넘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그래도 되나? 라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참 중요한데 맞아요. 그 시선 때문에 좀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번쯤은 이런 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고려해 볼 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물론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는 뭐 그 관리자분들이 이제 절대 다수를 좀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안 될 것도 없다라고 드는 생각이 있는 게 그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 유명한 이제 도요타가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한 서너 달 전쯤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시범적으로다가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거를 공식화 시켜서 도요타에서 처음 시행을 했대요. 오. 근데 뭐 이유는 좀 뭐 디지털 노마드처럼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뭐 이딴 건 아니고 네. 일본에서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고령화 사회고 장수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의 자기 부모님들을 좀 되니까. 모셔야 돼서 뜻하지 않게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비용도 크고 그렇죠. 좀 회사 입장에서 임팩트가 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이틀 정도만 출근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일자는 이제 재택근무로 돌리고 난 다음 돌리는 실험을 이제 처음 시작한 거지. 근데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실험을 한다고 했으면은 못해도 한 1년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치가 정의가 된 건 아닌 거라서 제가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라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이게 뭐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보수적일 것 같아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걸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뭐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됐고 회사들도 많이 이제 호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도산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특히 편의점 같은 데는 사람 손이 참 많이 가잖아요. 그쵸. 거기 걔네 로봇 논다는데? 진짜요? 진짜 진심으로. 오. 진심으로. 그 편의점 로봇을 좀 생각하고 있고 무인화 점포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마트 24? 맞나요? 이마트 편의점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지금 무인 기계 뭐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하긴 무인 시스템은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맞아. 무인텔이라고. 아니 그 얘기하기 전부터 뭔가 표정이 꼬름한 게 이상했어. 아니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 하여튼 무인 시스템으로 갈 정도로 뭐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갈 정도로 이제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 있는 인력도 잘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근데 일본은 지금 그게 현실로 도래를 한 거고 우리나라도 한 10수년 안쪽에는 뭐 길게는 20년 그 안쪽에는 충분히 그런 상황 도래하고도 남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워낙 맞아요, 저조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실험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희도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응. 그러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사실 뭐 약간 컨셉이긴 하지만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재택근무 큰 틀에서 보면은 맞아요. 크게 비슷한 다르지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IT 하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들을 조금씩 더 좀 회사에다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쵸. 뭔가 이렇게 좀 혁신하는,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영업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는 다른 관리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지금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나서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근데 이게 좋은 점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안나님이 실패된 사례도 좀 확인해 보신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소니 다들 아시잖아요. 네. 소니에서 이제 영업 조직 외근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공실률이 너무 높잖아요. 특히 이제 사무실에. 네, 사무실에 공실률이 너무 높으니까 도서관처럼 좌석을 부킹 시스템으로 돌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저런 거네. 토큰처럼 그쵸.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홍길동, 뭐 사무 쌤박, 테이블. 안나 이 테이블에 대한 원래 이름표가 아예 없이 그쵸, 그쵸. 다 비어 있다가 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난 3번에 앉을 거야, 난 5번에 앉을 거야. 맞아요. 스터디실처럼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죠. 아, 대학교 때 도서관처럼 그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영업 조직 같은 경우는 뭔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좀 달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공유도 돼야 되고 목표가 서로 공유도 돼야 되고 하니까 회의가 조금 필요한데 아무래도 사무실에 잘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화상이나 다른 전화로 걸로, 하기에는 한계가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같이 뭔가 목표를 지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쵸, 그쵸.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네. 그쵸. 사실 얼굴을 마주보고 업무 지시를 하는 거랑 전화가 온다거나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렇게 업무 지시를 받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하긴 또 맞아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사람들 인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쵸.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영업 조직의 특성상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문서로서만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있거든. 맞아요. 이거 약간 드는 생각인데 제가 즐겨보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웹툰이 하나 있어요. 가우스전자라고 있어요. 가우스전자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회사 재택근무는 가우스전자 그 웹툰 내용 중에 재택근무는 한동안은 영원히 정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회사에서 가장 제공하는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가 출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해당이 되냐? 결혼하시고 애 키우는 아버지들 입장에서 저희 회사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가끔씩 주말에 막 일이 있어서 출근하거나 이러면 꼭 그 부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장님 오늘 당직도 아닌데 왜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피해서 온 거야. 나 집 피해서 온 거야. 애들이랑 마누라 피해서 오는 거야. 나 여기 너무 좋아. 회사가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야. 네, 슬픈데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라. 진짜 회사가 제공하는 가장 큰 복지가 출근. 그런가 봐요.
어느 누구한테는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있다는 걸 그쵸. 알고 좀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노마드 이게 참 정착이 되면 정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불안해,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왜냐면 근데 더군다나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아주 트렌디하고 뭔가 미래적인 업무 환경이긴 한데 사실 그 한국 사회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업무 환경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런 것들도 있어. 우리 그 뿌리 깊게 가슴 깊이 있는 인식,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왜냐면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오래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만약에 있다면 키워야 되고 그쵸. 이렇게 키우는데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이러니까 내가 오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큰데 사실 이런 류의 업무들은 뭔가 나 혼자 정도는 먹고 살기는 사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애기 있는 가정 있는 아버님들한테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그럼 약간 절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게 디지털 노마드 같은 느낌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그쵸. 만약에 결혼한 커플이다라고 하면 양쪽이 다 이런 라이프를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뭐 사실 외벌이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한 명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당연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출근을 안 하면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급여가 좀 서로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봤을 때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둘이 벌면 적당히 보완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아니, 실례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노마드 같은 삶을 사는 애가 있어요. 아니, 물론 근데 그 친구는 직업이 아예 좀 독특한 친구예요. 이제 만화 쪽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어디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이 또 이렇게 맞춰서 살게 되더라고. 맞아요. 아니,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디지털 노마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꺼낸 게 뭐 이런 게 뭐 있어요라고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넓혀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저희가 주제로 정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갇혀있던 생각에서만 갖고 살려고 하면 사람 못 벗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삶을 살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뭐 맨날 인간극장에서 남들 사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도 조금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노마드의 약간 좀 또 다른 버전인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점의 한 편이 뭐냐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정규 직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무를 하는 방식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회사를 다녀서 오래 다니려면 승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를 중요시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으니까 논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크잖아요. 그쵸.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조금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왜 대기업에서 해외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해외 주재원 근무하고 이런 거. 이게 한 30대나 40대 초반까지는 인기가 되게 높대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외국 생활을 가족들한테 할 수도 있고 주재원 환경이라는 게 가히 나쁘지가 않으니까 아이들도 뭐 국제학교도 보내볼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40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임원이나 이런 걸로 승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다시 많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덜 선호하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 근데, 전산쟁이 입장에서
디지털 노마드나 재택근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것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쵸.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안나님 같은 분들은 트렌디하게 각종 IT 디바이스들을 막 사재 껴가지고 회사로 갖고 오죠. 엄청 싫어하죠, 그럼 IT팀. 이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BYOD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약어예요. 네. Bring your own device. 이제 앞 글자를 따서 BYOD인데 이게 참 보안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디바이스를 회사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회사망에 연결을 하게 되면 보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네. 왜냐하면 집에서 쓰던 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뭐 백신도 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우리 망에 우리 회사의 환경에 붙인다는 자체가 그렇죠. 이 보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전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외부에서 근무를 하고 외부에서 일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리소스를 써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망에. 그럼 취약한 거는. 그걸 네. 거꾸로 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안나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뭐 PC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쓰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IT팀에 전화해요. 그쵸. 그러면 IT팀에는 내가 전화를 받아요. 그쵸. 내가 전화를 받는데 이게 외부에서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또 써야 돼. 그쵸.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의 미로 풀어낼 수 있을지. 원격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원격을 하더라도 원격 자체를 막을 수도 있어요. 원격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격 자체를 막아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보안상.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밖에서 일을 처리할 그렇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센스. 회사에서는 당연히 금액이 지불된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써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처럼 뭐 프리랜서로 쓰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쓰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그것도 기준을 여러 가지 나왔고 또 계약서를 쓰면 되긴 하겠지만 계약은 계약인 거고 계약서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는 해결을 보자라는 거에 대한 약속일 뿐인 거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선조치를 해야 되거든. 이게 생각보다 약간 IT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되게 많네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방법은 좀 찾으려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장비 관련한 것도 적어도 뭐 우리 회사 망에 들어가는 PC나 아니면은 그런 사용자들한테는 문서적으로 보안 서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툴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각종 툴들이 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워크스컵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워크스컵이 늘어나고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또 인원을 보강해 줄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조금 각 산업별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회사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렇죠. 정부기관에서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국가에서 시책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면 일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린 또 사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면 우리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뭔가 환상을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라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장점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쌤팍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문제점에서 이렇게 보니 약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좀 짚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네. 무슨 증후군이라는데 그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한 프랑스인이 너무 이 도시 삶에 사는 게 지치고 힘들어서 필리핀인가 그쪽에 하나 무인도를 하나 사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현지 여성과 아이 낳고 행복하게 네. 사는 동화 속에 나온 그림처럼 사는 걸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기자가 네. 그 프랑스인한테 이제 인터뷰를 땄어요. 네. 너 이렇게 네. 그림 같은 풍경에서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 부러워 보인다. 네. 근데 그 프랑스인 네가 와서 살아봐. 이제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이제 정말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온갖 해충, 쥐, 뱀, 뭐 기타 등등으로부터 해서 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이 힘든 부분들이 뒷단에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증후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뭐요? 찰리 채플린이 한 말.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비극까지는 넘어갔다. 비극이지. 해충 죽여야 되고, 뱀 죽여야 되고. 근데 디지털 노마드 관련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오는 그 약간 그 뷰를 넓게 보고 그쵸, 보면 그쵸.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다 좋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겪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맞아요. 새로운 또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를 찾는다면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또 희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뭐든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게 항상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그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삶에 있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좀 들리고 싶었던 부분인 거예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훅 가는데 모든 바뀌는 시점에는 어색하고 이제 걱정이 앞서겠지만 이것저것 생각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건 전혀 없으니까 차근차근 작은 거부터라도 우리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게 뭐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었었던 메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안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요즘 제주도 다녀오고 나서 약간 살짝 마음이 붕 떠서 좀 관련된 책들도 막 읽고 약간 막 사이트도 뒤져보고 막 내가 볼 때는 퇴사 각인데 퇴사 지금 이미 썼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뭔가 저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취미든 아니면 뭐 뭔가 업무 환경이든 뭔가를 좀 찾고 싶어서 약간 이런 시간들이 약간 더 도움이 저한테는 됐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이제 12회 오늘 12 맞니? 12 맞네요. 12회 전산쟁이의 워라벨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13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